안녕하세요. 창원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번 12월은 한국의 청소년 음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 청소년 음주율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청소년 현재 음주율의 경우 남학생 12.4%로 여학생보다 8.9%나 높았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사례는 경찰이 부모 차량을 타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로 낸 10대를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서 0.08%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 소유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례는 지난해 청소년 음주 형태가 더 나빠져 우울감과 스트레스 역시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선됐던 음주 형태가 더욱 나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율 또한 남학생이 5.3%에서 6.1%로 여학생의 경우 4.4%에서 5.1%로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위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적은 양의 술이라도 청소년이 마셨을 때 성인보다 더 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 음주는 심장, 간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며 발육부진 등 성장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폭력과 분노 등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알코올에 대한 문제는 비행 행동의 관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술과 함께 담배 등 다른 유해 물질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이는 가출, 폭행, 절도, 음주운전, 강간 등의 사고 범죄로 이어져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성인기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과음이나 폭음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처음 술을 마신 나이가 어릴수록 알코올 의존자나 남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음주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는데 청소년 음주가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10대의 음주를 하면 기억력, 공간지각력, 언어기술 결함 등을 보일 수 있고 학업 성취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약물 사용의 동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의 동기에는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적 동기입니다. 이는 호기심이나 모험심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아주 적은 양의 약물을 단시간 복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동기입니다. 또래 관계에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유형이며, 셋째, 상황적 동기로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적 혹은 정신적 자극이 필요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심화된 동기로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장기간 남용하는 경우로 약물이 사용이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심화된 강박적 동기입니다. 이는 약물 복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나 즐거운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약물을 자주 그리고 장기간에 사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음주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나 교사의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합니다. 흡연 행동이 발견되면 설명 없이 처벌이나 위협으로 금지시키지 않고 어떻게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 흡연을 하며 어떤 점에서 안 좋고 어떤 점에서 불편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흡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미있는 여가를 보내도록 돕고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의 적절한 목표와 적절한 학습 방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과 음주 예방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 학교의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흡연, 음주 조장 내용을 개선하며 청소년 흡연과 음주 예방 지역을 연대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청소년 유해 환경 평가 목록에 청소년 흡연과 음주 문제에 대한 개선을 노력하는 것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별 청소년 흡연과 음주 문제의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음주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 또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음주 예방 사업으로 매년 청소년에 대한 음주 예방 교육과 음주 문화 개선 홍보 실시,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음주 문화 개선 및 절주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과 사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더하여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전문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심리 상담센터로 음주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알코올 중독 테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규제 관련법과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등의 사용, 유통되는 것을 규제 및 선도해야 하며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은 약물 남용 예방 등을 위해 지도를 해야 하며 치료 및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음주 건강 경고 문구 표기 및 절주 교육을 홍보해야 하며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음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